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빅 이벤트를 소화하고 우리 증시 월요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한 주의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000선을 터치하면서 이 5,000선을 도달한 지 9개월 만에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정치적인 요인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고요. 이에 더해서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이 이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에 더불어서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대규모 투자와 감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감세와 일자리법 연장 그리고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의 우선 무역 정책을 통해서 관세는 낮추고요. 또 자국민 세금은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장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난주 금요일 8.19%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법안을 좀 완화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에 더해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반적으로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에 있었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FOMC, 이 연준 의장이 전날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서 이 회견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의 다양한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발표인데요. 현지 시간 13일에는 이 10월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4일 같은 경우에는 10월의 PPI가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의 분위기, 우리 증시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연일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너무 힘이 빠집니다. 너무 아쉽게도. 전 거래일은 그래도 양쪽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갈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둘 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역시나 이제 기운이 많이 없으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장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테마로 묶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좀 더 주목한 테마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혜림 아나운서님께 오늘 많이 춥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혜림 아나운서님이 오늘 오면서 별로 안 추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요.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저는 지금도 손이 이렇게 꽁꽁 얼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오늘 유독 더 많이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혹시 두 분은 집에 난방 혹시 켰어요? 저는 아직 안 켰어요. 네, 저도 아직 안 켰는데 아직 안 슬슬 네, 입김이 또 시작이 되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저희 집은 지금 단독주택이라서 굉장히 조금 더 빨리 추위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벌써 난방을 켰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난방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강세 보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난방공사인데요. 이 지역 난방공사가 오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5,850억 8,100만 원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단기 순이익은 326억 9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에 영향받아서 지역난방공사는 9.58% 상승한 48,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 지역난방공사 종목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해서 5%만 올라도 상한가 취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흐름 좋았는데 이번 주 내내 흐름 좋을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혜림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난방공사의 흐름? 네. 아무래도 아직 겨울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인 거 보니까 한겨울이 되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저는 오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저처럼 춥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또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또 오늘 또 좋은 이슈까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국의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혜림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일회성의 흑자 전환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희주 아나운서는 특히 좀 손이 시려우신가 봐요. 계속 박수를 치면서 열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세요. 손이 시려서 저는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유나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내림세를 걷다가 또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시지 않을까 싶은 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장에서 주목했던 테마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안 그래도 가상자산 테마주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또 8만 1,000달러가 이상으로 이렇게 경신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가상자산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효과로 가상자산 테마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하나증권투자도 오늘 8%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네. 또 다른 혹시 종목은 없을까요? 또 다른 종목은 그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첫 통화를 한 저희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눈에 크게 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삼부토건 또 건설주가 함께 또 급격하게 6거래일 상승세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혹시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전거래일에 전기기기 테마가 흐름 좋았던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흐름 좋을까라고 좀 궁금해져서 봤는데 역시나 오늘도 이어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세의 흐름 보였는데요.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 흐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 주가가 39만 5천 원까지 뛰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갖춰서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 노무라 증권은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확보한 만큼 미국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무라 증권은 수주 잔고와 견고한 수주 실적, 높은 수출 비중, 그리고 높은 미국 판매 비중 등도 이 주가 오름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영향받아가지고 오늘 7.29% 상승한 26,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더불어서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잘 나가는 기업이 오늘 좀 많이 보였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기업이 있는데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지난 6일에도 급등하면서 이 서머랠리를 기록한 신고가를 갈아치웠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오늘 6.83% 상승한 49만 3천 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 효성중공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전기기기 3사 중에 마지막 기업이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이 LS 일렉트릭도 같이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LS 일렉트릭은 오늘 1.79% 상승하면서 16만 4,9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이 종목들 잘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계좌, 포트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 점검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편지의 계좌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계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을 짚어보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의 상속 증여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편 기자님, 이 슈퍼 리치들이 해외 투자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60%에 달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세율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한국을 떠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40%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근 주한 미국 영사관이 발급한 투자이민 비자는 전년도 대비 2배가 넘게 증가해 365건에 이르렀고 이것은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속세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자산가들이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속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비교적 손쉽게 자녀 교육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생활 환경도 선호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고려하는 슈퍼리치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 제도가 계속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행렬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면 국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또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자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점차 쇠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자본을 투입해 벤처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한 선호가 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그 예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금액이 1,013억 달러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이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와 관련한 많은 변수가 해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이슈는요, 이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해서 인력의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이번 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요즘에 좀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좀 정부도 힘을 보태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 산업체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법안에 또 다른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반도체 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혁신 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조직을 통해 반도체의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네. 이 정부가 지원금을 좀 주고 또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한다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이 좀 활기를 더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특히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산업이 안정적인 투자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기업들이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인프라가 강화되고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대기업 중에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SK 하이닉스까지 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슈입니다. 이 경찰이 최근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했는데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간 사이버 도박 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약 10,00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700여 명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것은 직전 단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려 28배나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 주로 어떤 종류의 도박에 빠져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나 그리고 블랙잭 같은 카지노 게임으로 그 전체 청소년 도박 중 82%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스포츠 도박과 캐주얼 게임 도박이 뒤따랐는데요. 카지노 도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도박과 유사한 카지노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 사이버 도박의 확산 배경은 어떤 요인이 있을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나 도박성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모바일 게임 광고 등을 통해 도박성 컨텐츠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접근했다가 도박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경찰과 교육부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도박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해 청소년들에게 도박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도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항상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제도의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습관을 좀 상시 점검하고 도박의 위험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인터넷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자녀가 올바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와 사회적 이슈 세 가지 집중적으로 함께 다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함께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할 게 없어 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요. 저도 안 봤는데요. 아, 네. 그 영화 속에 보면 대화형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더라고요. 타이핑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말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력과 서비스 등의 자원과의 창의적인 연계로 우리 삶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AI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다면 바로 디자인 코리아 2024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디자인 코리아 2024는 AI, DX 등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의 환경 속에서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대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융합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기원하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종합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코리아 2024의 주제는 AI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네. 이 AI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또 많이 있는 만큼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이 주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또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높은 정확도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 알고리즘이 진보로 인공지능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과의 창의적 연계를 통해 우리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코리아 2024에서는 디자인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어떻게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혁신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까지 그 생생한 경험과 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 코리아의 전시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액티브 플레이로서의 디자이너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씩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액티브 플레이어가 뭔가요? 네, 접촉과 연결을 통해서 기존 관념과 질서에 질문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세계와 세계에 관한 끊임없는 재구축을 시도하는 이들을 능동적 플레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태계에 관해 질문하는 다양한 능동적 플레이어와 그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인사들과 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B2B 프로그램, IR 피칭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IR 피칭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도 IR 컨설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R 피칭 요 보러 저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B2B 프로그램에서 이 B2B가 기업 간의 상호 거래를 의미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참가 기업과 바이어 간의 1대1 미팅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신규 제품과 파트너 기업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즈니스의 확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측면으로 좀 사업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피칭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신규 제품과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디자인 전문 기업들과
VC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프로그램 또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또한 기업 대 소비자 영업을 의미하는 B2C 프로그램으로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디자이너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코리아 2024에서는 국제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는데요.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자원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면서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의 이슈를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네, 권위 있는 행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초청이 돼서 오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주요 연사들은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디자인 이론, 디자인 경영 전문가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혁신하는 글로벌 디자인 생태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임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요? 네, 능동적 플레이어로서의 디자이너가 우리 생활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미래를 위해 우리 삶의 패턴에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디자인 코리아 2024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올해로 디자인 코리아는 22회를 맞는다고 합니다. 주최 장소는 코엑스의 D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기간은 11월 13일 수요일부터 11월 17일 일요일까지 단 5일간만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세계 각지로부터 초대한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생생한 통찰과 경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플랫폼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 IT 시대다 보니까 이 관련된 행사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더욱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김지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나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으로 인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나빠졌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1.15% 내린 2,531.6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저희 코스닥 보시면 전일 대비 1.96% 내린 728.84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상황 수급을 살펴보시면 저희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 컸는데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큰 탓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는데요. 각각 5,329억 원, 2,379억 원을 팔았습니다. 또 개인 홀로 7,340억 원을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또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저희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4억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은 홀로 87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다들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하락이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저희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5만 원대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현재 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저희 SK 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대장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는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 BM과 클래시스, 휴젤, 엔캠 대다수의 종목들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장중 45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샹크의 4천억 규모 기술 투출을 계약했다는 체결 소식에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미국장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5% 하락하면서 2,531선까지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수급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5천억 원대, 기관은 2천억 원대 각각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분위기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1.96%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반짝 빨간불 켠 것을 제외하고는 장중 내내 파란불 켜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긴 했지만 물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42억 원 소폭 담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만 8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대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피 대형주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좀 하방 압력을 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만 빨간불을 켜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모두 파랗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월요일부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오늘 올랐던 테마 또 하락했던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여러분의 포트, 저희 포트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시황에서도 알려주셨듯이 전체적인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파란불을 많이 켰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빨간불을 켰어요. 바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공급할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전부터 강세 보였는데요.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급등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이 오전부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이다가요. 11시 46분경에는 VI가 발동하기도 했지만 오후 1시쯤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24.89% 상승한 5,87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2022년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스페이스X 유산증자에 약 2,3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슈 속에 또 오늘 함께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랐잖아요. 이러면서 함께 또 강세 보인 종목이 또 있는데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도 관련 이슈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이 나인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에너지의 롤투롤 방식의 주요 장비를 공급 중입니다. 이 넥스트스타에너지는 지난달 23일부터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배터리 셀 생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인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인테크는 2024년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47억 원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억 7천만 원으로 흑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장중에 14%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마감은 3.21%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상승하면서 2,25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이 창업과 관련된 걸로 테마를 묶으면 되나요? 사실 창업과 관련된 것으로 묶으려고 다른 종목을 한번 준비하기도 했지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좋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특징적인 흐름이 좀 보여서 갑자기 제가 방송 중에 나인테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이스 X에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리비안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랐었는데 또 한 번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에서 스페이스 X 이 우주선을 개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빠르면 내년에 우주선을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테슬라에서는요, 이 다른 업체로부터 이 배터리를 공급받기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우주선에 넣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국내 기업, 한국 기업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공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건 뭐 다른 전기차 뭐 이런 분야보다는 물량은 굉장히 적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만큼 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 품질 면에서는 정말 최상급이다 이런 것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오늘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나온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쪽에서 좀 주가가 좋았냐면요. 뭐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 또 조선 이러한 쪽에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오늘 강세를 보인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당선 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속에서는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유럽 대륙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 전쟁을 종식시킨다면 이 다음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쟁과 관련해서 좀 트럼프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이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산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DYD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나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저는 펩트론을 알아봤는데요. 펩트론이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 성장 동력이 재차 부각되면서 금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끌었고요. 특히 펩트론이 20% 넘는 상승으로 역사적인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난 6일부터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전일 종가와 비교하면 10만 3,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희 아까 조선도 오늘 강세다라고 말해드렸는데 오늘 조선 관련해서도 알아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가지고 역시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힘스가 오늘 굉장히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장 시작부터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 현대힘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이 1,668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169억 원, 단기 순이익이 132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3%, 81% 증가한 수치로 고속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장 안정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원가 절감과 자회사 원하이테크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 3분기 누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힘스는 선박 곡블록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삼호 등 글로벌 탑티어 조선 3사를 모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조선블록 업체 중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사 수주 증가로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고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또 현대힘스는 신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독립형 탱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불 산업단지 내 3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연간 2만 7천 톤 수준의 독립형 탱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 속에서 이 현대힘스는 오늘 13.48% 오늘 좋은 흐름 보이면서 16,58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조선 관련 종목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 많이 보여줬는데요. 함께 영향받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화엔진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9.27% 상승하면서 16,39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모멘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 오랜만에 보니까요. 제가 생각난 게 지난번에 굉장히 그 홍보를 하고 가셨잖아요. 지드래곤. 네. 네, 이제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죠. 네, 감상평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파워? 파워 이러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감상평은 노래로. 아, 정말요? 아니, 너무 이제 네. 흥겹고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이 노래가 이제 수능 금지곡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 혜림 아나운서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그때 영업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계속 반복 재생을 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또 오늘 반갑게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다음 달을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좀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좀 대형 아티스트들이 좀 신곡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희주 아나운서가 저한테 그 지드래곤 신곡을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또 듣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 궁금했어요. 종목에 대한 생각이요. 아니요, 뭐 신곡 다 포함해서요. 신곡 다 포함해서요. 네. 근데 지금 발표된 신곡은 약간 맛보기 같은 곡이래요. 진짜 정말 준비하고 있는 곡은 따로 있다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더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 이제 GD의 신곡이 발표된다는 소식에 굉장히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을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앞두고 있는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그 파워라는 곡이 그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나오는 당일날 굉장히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추가로 또 나오면은 네. 이제 또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예고하면서 본 대로 아무래도 또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관된 기업들과 이제 뭐 소속사들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 더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K-팝에 관심 있는 분들, 엔터 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나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삼부토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또 강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전화통화한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통화에서 유럽에서 주둔 중인 상당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조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삼부토건이 6거래일 연속 상승 커브를 그리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23% 넘게 급등 중으로 현재 12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 미국의 빅 이벤트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OMC도 이제 결정이 되었고 또 이 미국의 대선까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이 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5년간 10조 위안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지난 8일에 열린 이 전인대에서 관련된 안건이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예상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는데요. 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수조위원회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또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재정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글루드 앱이라든지 클리오 같은 종목들 좀 화장품 중에서도 좀 대형주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요. 또 여행과 항공 쪽에서도 약세 보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노랑풍선, 진에어 같은 종목들 좀 저가 항공 쪽으로도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나 가상화폐 쪽으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 공약으로 내세울 때도 이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좀 철폐하겠다 이런 내용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9만 달러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한화투자증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주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같이 보셨을까요? 마침 그 지드래곤의 그 음악 얘기하시면서 파워가 수능 금지곡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수능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네,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능이요? 수능은 항상 매년 목요일에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네. 네. 수능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굉장히 긴장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수능이 끝나면 좀 더 좀 기분 좋게 해주는 혜택들도 준비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서 이런 혜택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또 혜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통신사인 KT가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혜택 소식에 장 시작부터 오늘 급증 출발했습니다. 이 KT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테마파크, 쇼핑, 롤플레잉 체험 등 맞춤형 11월 멤버십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KT는 15일부터 시작하는 KT 멤버십 11월 달달 혜택에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테마로 제휴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이 달달 혜택은 매달 선보이는 달콤한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달달 초이스 그리고 여러 혜택,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 스페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달달 찬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월 달달 혜택은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 혜택인데요. 전문 배우와 함께하는 롤플레잉 체험인 롯데시네마 라이브 시네마 이용권,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 구입을 위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또 스타벅스 음료, 도미노 프리미엄 피자 온라인 주문 할인과 또 사진 앱 쇼에 AI 미국 졸업사진 이용권, 그리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용권, 이니스프리 할인 등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험생 맞춤 혜택은 2004년생에서 2006년생까지 K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모든 혜택을 중복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T의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 받으면서 이런 이슈에 영향 받으면서 오늘 8.03%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44,4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KT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신 관련주에 관련해서 LG U+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같이 영향 받으면서 같이 올랐더라고요.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요. LG U+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혜택을 오후에 이제 이슈를 보여줬었어요. LG U+가 준비한 혜택은 이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월 정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U+,
풋불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유풀2뿔은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서 론칭한 멤버십 고객 대상 프로모션인데요.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은 통합 혜택 플랫폼 U+ 멤버십에 접속해서 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슈 영향받아서 오늘 LG U+는 1.81% 상승한 11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혹시 희주 아나운서 그 KT나 그 LG U+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오늘 좋은 혜택 이슈가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네,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이슈와 함께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생각지 못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니까 아마 이 방송 고3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면 혹은 뭐 재수생, N수생이라면 이번에 좀 수능 끝나고 스트레스 풀 겸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좀 챙겨가라 라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유나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또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 초반 7% 급등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 전력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저희 투심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4.39% 오른 17,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가 약세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3%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정말 계좌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계좌를 보고. 자, 왜 이렇게 또 반도체가 오늘 약세를 보였냐면요. 칩스법이 좀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영향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가동할 것을 목표로 이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주에 지금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칩스법이 폐기가 되고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증시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세청에서 수출액 데이터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대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 반도체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지금 시장의 구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뉴스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편안하게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